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들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5초 동안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엔 지구에서 5초 동안 산소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글이나 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한 자외선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하늘이 어둡게 변하고 기압 저하로 인해 머리가 파열되고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진다는 등의 주장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기 중에 있는 기체 형태의 산소만 사라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대기 중의 산소가 5초 사라진 정도로 소멸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5초 정도 산소가 없어도 큰 상관이 없고 인간의 숨참기 대회 신기록은 23분을 넘어가기까지 하죠. 지금 영상을 두세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게다가 지구엔 산소가 전혀 없어도 살 수 있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명체였다면 애초에 이 영상은 볼 필요도 없었을 테지만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갑자기 산소가 사라지게 되면 기압이 순식간에 23%나 낮아지고 귀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체내 기압은 그대로인데 외부 기압이 저하돼 기압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도 없을 듯합니다. 귀에 큰 손상을 주기엔 23%의 기압 변화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3%보다 훨씬 급격한 기압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988년에 발생한 알로하 항공의 243편 비행기 사고를 아시나요? 비행 중 승무원 한 명이 기체 바깥으로 튕겨나가 사망했던 가슴 아픈 사고인데요. 당시 관광객 등 90명을 태우고 날던 비행기는 고도 7,000m 이상의 상공에서 비행기 기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천장이 날아갔고 그때 비행기 안의 기압은 56%나 줄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56%의 급격한 기압 변화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 그것도 고막의 염증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산소가 사라져 기압이 23% 낮아진다고 해도 귀는 물론 머리도 파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늘이 어둡게 변한다는 가설은 어떨까요? 사실 하늘의 색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하늘이 왜 파란지를 먼저 볼까요? 대기 중엔 산소, 질소 등 기체 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분자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태양의 빛이 대기로 내려올 때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분자가 뭉쳐있는 곳에 빛이 부딪히면 빛이 반사되게 되고 이때 가시광선이 짧아 반사되기 쉬운 파란색 빛이 퍼지면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산소가 사라져도 대기 중에 질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빛은 질소 분자에 의해서도 충분히 퍼질 수 있죠. 산소가 5초간 사라져서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은 아주 잠깐 동안만 일어나겠죠? 그러면 산소가 5초 동안 사라져도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위험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 분자와 자외선이 각각 산소 원자로 분해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산소 원자에선 오존도 만들어지죠. 즉, 산소가 자외선을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오존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런데 산소가 사라지면 자외선을 흡수해줄 존재도 사라지면서 우리 몸은 단 5초 만에 300배나 되는 자외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땐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5초 동안 사라졌을 땐 그림자진 곳에 숨거나 집에 꼭꼭 숨어 있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커튼으로 창문도 다 가려야 하죠. 이번 주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화합물 속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경우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소 중엔 공기에 포함된 산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물 분자엔 공기에 있는 산소보다 1000배나 많은 산소가 존재합니다. 만약 바닷속 산소가 사라지게 되면 수소만 남게 된 바닷물은 모두 증발해버리게 되죠. 산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은 지구의 지각과 멘틀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산소가 지각과 멘틀에 있다고 봐도 되죠. 지각과 멘틀의 반 정도를 산소 원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핵 속에는 산소가 거의 없으니까 산소가 사라진 지구는 30% 정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때 중력도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고 지각과 멘틀은 밀도가 작아져
핵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반경이 17% 작아져 자전 속도도 조금 빨라지게 되겠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 중에 몸의 자세를 바꾸면 회전이 빨라지죠? 회전체의 중심에 질량이 가까울수록 회전은 빨라집니다. 그럼 지구가 가벼워져서 자전 속도도 빨라지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에서 밖으로 이탈하진 않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이 감소하면 인력은 감소하지만 반경이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5초 동안 지구상의 모든 산소가 사라져도 지구의 공전 궤도는 변하지 않죠. 다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행성이 될 뿐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65%가 산소입니다. 지구상의 산소가 5초 동안 사라지면 우리는 원자 레벨까지 분해되고 인간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다시 진화를 거듭해야 하지만 진화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다시 몇백만 년이나 기다려야 하죠. 결국 산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럼 잠시 반대로 생각해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비행기는 날리기만 하면 엄청 멀리 날아가겠죠? 자동차 연비도 훨씬 좋아지고 사람들의 기분은 항상 들떠 있어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산소가 늘어난 만큼 우리의 집중력, 기분, 인식 능력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무를 심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벌레들이 지구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벌레의 크기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엔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 산소가 늘어나면 좋아하는 거미가 길거리에서 강아지 마냥 당신을 쳐다볼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과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단 생각을 했는데요. 지구를 소중히, 그리고 힘들어도 꼭 숨쉬기, 알죠? 세상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